존경하는 이순열 회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 2010년 한 해의 결실을 되돌아보고 24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는 행정수도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고 이를 뛰어넘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의 전략 수도로 도약할 발판을 다지는 해였습니다. 먼저 올해 참으로 커다란 결실이 있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소의 세종 이전 합성,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 출범, 그리고 국회 세종이사장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통과로 세종시는 정치행정 중심의 제2의 시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규약에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수도권으로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앞장서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세종시가 충청권의 중심 그리고 제2의 수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의 대전적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제 조금 전 5분 발언을 한 김효수 의원님의 말씀에 제 입장을 잠시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란에 대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과 메가시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대승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수도권이라 해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와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에 일일이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대승적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더욱이 세종시장으로서 저는 오늘 충청권 지방정부연합이라는 규약에 서명을 하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세종시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제2의 수도권으로서 충청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말씀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 말씀 중에 고 이완구 총리께서 충남지사 시절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까지 한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일부 발언으로 고인의 세종시 원안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로서 완성을 위해 본인의 목숨을 건다는 말씀까지 한 큰 뜻을 폄훼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규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인이 발언은 언제까지나 미디어와 기록으로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출직의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의 정치인의 발언에는 누구를 만나고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별하고 사력이 큰 사과와 품격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며 저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 사기 출범 이후 KTNG와 아성다이소를 비롯한 총 28개 기업으로부터 1조 7,55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향후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추가로 조천 비행장 비행정적 주소를 결정 짓고 신환경 종합타운 입지를 결정하는 등 지역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현안을 해결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 랜버스, 즉 랜버스를 신설하고 장애인 콜택시 6대 진차, 저상버스 65대 진차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 우리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원석 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CIB 국제 챌린지 최고 등급인 5불능 등급 획득으로 문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며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뒤인 2026년도에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개최하고자 발표한 것은 그것이 비록 저희 분야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재정 부담과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내실을 다시고자 하는 우리시 국권 의지로 이러한 저의 결정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품격을 더해줄 국제 행사로 안전을 위해 준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순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 행정수고 균형과 자족기능 강화의 근거가 될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등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국가적으로도 긴축 재정 기조로 허리띠를 조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또한 잘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서도 시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 시는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명실상부한 정치 행정에 주신 것이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2조 2,545억 원에 0.12%인 28억 원이 증가한 2조 2,573억 원 규모이며 일반 회계는 179억 원 중에 특별회계는 15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가 재정과 우리시 재정 여건이 너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채무 부담의 확장 재정보다는 건전 재정 기조하에 긴축 재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본 예산 2조 28억 원 대비 4.83%를 감소한 1조 9,059억 원이며 일반 회계는 290억 원 및 특별회계는 6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정사기 출범 시에 시청사 별관 및 평생교육진흥원 청사 신축을 초래하였고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 3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차입 예정 금융채 475억 원을 취소하였듯이 2024년도도 세종시의 재정운영 기조는 건전기조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등 공통경비 절감, 행사성 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 억제 등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운영일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금량비, 공공운영비, 보조단체 운영비에서 10% 감액을 하였고 일반 수용비 여기에서는 30%를 일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규 사업은 일정 기간 연기를 원칙으로 하고 설계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착공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준공된 건물의 관련 기간 입주 시기도 재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건전운영 기조를 원칙으로 하되 경제 위기에 취약한 농민,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38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 19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12억 원, 세종시립요양원 운영비 8억 원,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및 운영에 8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넷째, 시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해예방, 복구사업과 장기 미집행 토지보상 사업에 한해 지방채 마련을 계획하였습니다. 맹곡천, 덕현천, 보라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삼성천, 대교천, 문주천 등 재해 예방 사업으로 267억 원,
미집행농지 토지보상 35억 원, 조치원 연기 대행장 통합이전 104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금년 마무리 예산에 대해서도 권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 의결 과정에서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과 시의회의 긴밀한 협심으로 현재 직면한 위기를 건전 재정 운영의 계기로 삼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회 주거경장 예산안 및 제2024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